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2024년 갑진년 용띠해가 밝았네요. 그죠? 여러분들 전부 다 공인중개사의 뜻을 두셨으니까 올 10월 달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합격했어요,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공시법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밴드에는 합격 보장반이 있어요. 밴드에는 매일 자료가 올라갑니다. 11월 달, 12월 달에는 용어정의가 올라갔고 1월 달, 2월 달에는 기출지문이 올라가요. 또한 합격 보장반은 매주 금요일 날 제가 회원들한테 문제를 쏘면 1월까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제출을 하면은 월요일 날 해설과 성적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밴드 공지사항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두고서 책 한 권을 펼쳤을 텐데 그 양이 너무 많죠, 그죠? 그 양을 20분의 1로 줄여서 알짜 노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강을 한번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죠? 책 한 권을 본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줄인 것이 노트 필기이니까 그 중에 핵심, 시험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알짜 노트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서 가면은 좋은 성적으로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죠?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있잖아요. 정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O, X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부동산이 있거든. 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법, 지적법입니다. 이 등기법에서는 여기서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해요. 지금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죠. 그죠? 그럼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입니다. 여기도 두 개예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여기도 두 개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두 개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등기 사무는 어디서 담당하느냐?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등기부 열람 발급을 받을 때도 등기소에 가서 열람 발급을 받아요. 그죠? 이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민을 이야기하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구청으로 갑니다. 도민을 발급받으러 구청으로 가죠. 그럼 이 지적 사무는 실양군수 구청장이 담당을 해요.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 사무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관장 부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은 등기에서는 부동산 표시를 공부를 합니다.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해요. 등기에서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지만 지적은 말 그대로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를 해요. 등기에서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죠. 그죠? 지적에서는 소유자예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도 되고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은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등기가 무엇이고 지적이 무엇이냐, 이 글자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뭐냐 이러면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게 등기고, 지적은 뭐냐,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도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예요. 지적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도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공부 대장과 도면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구성할 때도 지적 파트가 앞에 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반대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여러분들 등기와 지적이라면 등기가 만약 3이라면 지적은 1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3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기 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때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전에 등기가 뭐냐 이러면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부가 나오죠. 이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2개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하나고 갑구, 을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사실자가 나오면 여기는 표제부를 의미하는구나, 권리자가 나오면 갑구, 을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두면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가 없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갑골구의 권리관계가 없어졌다 이러면은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고,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꼭 이 2개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등기 신청은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이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남자가 있다면 여자가 있고, 홀수가 있다면 작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무가 있다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하는 게 공동신청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이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무슨 신청이냐? 단독신청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를 할 때, 나중에 서류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럼 이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가 하느냐? 공동신청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신청은 의무자가 들어가는 등기가 공동이에요. 그럼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단독신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래 이해두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등기를 접하게 될 때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를 구별을 다 해야 돼요. 그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게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약자,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제부 있죠.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표제부는 공동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을구 있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적이죠. 소유권 이외가 전세권이나 저당입니다. 정리를 하면 을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표제부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구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세모입니다.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죠. 그죠? 상속 계약 아니에요. 토지 수용 계약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단독이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 이 글자를 꼭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과 등기설비, 등기절차 총론, 권리의 등기, 여러가지 등기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 총론과 권리의 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1장, 2장은 시험에 출제를 하면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34회 때는 여기서 두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3장, 4장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 5장에서는 가등기, 부기등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럼 이제 보면은 서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 제1절에 의와 종류가 있죠.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등기할 사항인데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한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기할 사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다. 여러분들 법학에서 물건이라는 말은 동산과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동산은 등기를 안 하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정착물은 건물과 나무인데 나무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등기법에서는 그냥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토지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에는 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O가 있다면 X가 있다면 X가 더 중요합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묻느냐 없는 거를 묻느냐? 없는 것을 물어요.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미규제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다. 이 34회 때 여기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용익권과 저당권인데 일단 이 토지와 건물 있죠. 그죠? 이거는 가볍게 이해해두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에는 권리거든.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등기부가 있죠.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입니다.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죠. 그럼 소유권 이외는 다시 용익권과 담보권이에요. 그럼 항상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을 딱 짚으면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죠? 그러면 남자 이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 저당권이 있거든. 여러분들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고 채권이죠. 그러나 용익권입니다. 등기법에서는 물권, 채권을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물권, 채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예요. 그럼 나머지 이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자, 용익권이 한 개, 나머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죠? 용익권이 나왔고 저당권이 나왔죠. 그럼 어느 하나가 O면 어느 하나가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부동산 일부죠. 여러분들 부동산 일부는 토지의 일부를 갖고 설명해도 돼요. 그러나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그럼 여러분들 건물의 일부라는 것은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그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그러면 방 한 칸 전세 되죠. 그럼 방 한 칸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죠. 그럼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돼요.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되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분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용익권의 지분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합니다. 지역권은 토지를 이용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즉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에는 용익권이 안 돼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중이죠.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이 10억이다.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천에는 용익권이 안 됩니다.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를 암기해 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의 규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 이 부동산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민법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해요. 그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가지고 오는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186조, 187조, 245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 행위가 무엇이냐, 법률의 규정이 무엇이냐, 취득시효가 무엇이냐 이런 건 아무 우리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죠.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245조 1항은 부동산 취득시효죠. 그죠?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죠?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이니까 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 없어도 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187조는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면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언제부터 물건이 변하느냐? 이거는 이제 민법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공용진수는 수용의 개시일 때, 이 판결이 형성 판결이죠. 판결 확정 시에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이죠. 그죠? 여기에 법률의 규정이라면은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채무 변제냐, 말소 등기냐, 채무 변제죠. 돈만 딱 갚아버리면 등기 없어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기간 만료냐, 말소 등기냐, 기간 만료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등기법 제3조는 알고 가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 등기법 제3제 부동산 표시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표제부를 말하잖아요. 소유권 이래 나오죠. 이거는 갑구잖아요. 그럼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을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은 등기한다 이렇게 나거든. 그럼 여기서 보존이 무엇이고 이전, 설정,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이 뭐냐 잠깐 언급을 해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죠. 그죠? 이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설정이고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이죠. 변경은 권리의 객체입니다. 그죠? 처분에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입니다. 여기서 소멸 일어날 때 권리가 소멸했다. 이거는 갑구, 을구거든. 소유권이 소멸했다. 전세권이 소멸했다. 이때 말소 등기를 하죠. 그죠? 부동산은 표제부죠. 그죠? 표제부. 부동산의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면 멸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이 집에 눌러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아니면은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 이게 설정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세 개를 우리가 기입 등기,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래서 기입 등기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죠? 했다면, 자, 여기에 이게 달라질 수 있고,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세금이 5억이죠. 6억으로 정해갈 수 있죠. 이게 권리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송윤자인데 개명할 수 있죠. 그러면 송윤아로 개명을 했다. 이렇게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변경. 그 다음에 여기 말소가 있죠.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났다. 지우는 게 무슨 등기냐? 말소예요. 그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 즉 전세금이 달라진다, 전세기간이 달라진다, 이게 객체입니다. 이런 게 달라졌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고,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전세권이 소멸했으니까 지워야 되죠. 이게 말소 등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의 제한 이렇게 나오죠. 어떤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미납한 사람이다. 체납자다. 조금 있으면 공매 들어오겠구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 가처분이 들어와 있더라. 자,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즉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 제외냐 이 말. 그러면 금전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압류고, 돈 이외는 전부 다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동산은 재판 중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실이거든. 여러분들 간밤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하나의 등기부가 있어요.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게 멸실 등기. 그럼 이거 해독을 할 때는 9월 1일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는 9월 15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 집이 화재가 난 날은 9월 1일이고 멸실 등기를 신청한 날은 9월 15일이다. 그래서 이번 등기하였으므로 번호용지는 폐쇄한다. 이게 멸실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인데 올해도 역시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 등기의 종류에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예요.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비 등기입니다. 그럼 예비 등기가 가등기예요. 이 종국 등기를 본 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등기는 종국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비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보존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원칙을 출제하느냐 예외를 출제하느냐 예외입니다. 저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전부 다 종국 등기예요. 그러면 가등기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 등기의 효력은 많은데 여기서 이 세 개만 구별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물건 변동의 효력이거든.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본다면 일단 등기부 등본을 볼게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이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갑. 중도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자, 잔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입니다. 이사 들어가서 살아. 을이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그래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요. 10시인데 등기부의 실행은 몇 시에 했냐? 17시에 했다. 그러면 등기부에 실행했다는 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되면은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정리를 하면 물건 변동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즉 17시에 등기를 마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문자로 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권과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 등기해두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는 기재 안 하면 등기 안 해주죠.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같은 구는 순위번호. 여러분들 갑구 이라면 구가 같잖아요. 이 구가 같았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순위번호를 갖고 따른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얼구가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구가 같죠. 그럼 이건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구가 다르죠. 그럼 이거는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 말. 난이도를 한 칸 높여 볼게요.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거든.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접수 연월일을 쓰고 접수번호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아. 왜? 접수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갑골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표제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래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 부기등기죠. 여러분들 항상 부기등기와 주등기거든. 이 부기는 항상 종이조고요. 종.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종은 주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럼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자, 이거를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인데 시가 10억짜리입니다. 그럼 10억짜리 부동산 전세가 들어왔어요. 이 전세는 얼구에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은 얼구에 하죠. 그죠? 또 2억의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등기가 3개가 들어온 겁니다. 전세, 저당. 그러면 셋 다 얼구에 하잖아요. 그러면 얼구에 3개의 등기가 있다. 이게 같은 구에 3개의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가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 들어간다면 배당을 받을 때 이 순서대로 배당받죠. 이게 무슨 번호냐? 순위번호다. 같은 구는 순위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구는 뭐냐면은 여기에 갑구가 있죠. 여기에 얼구가 있어요. 자,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같은 날에 등기가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2023년 9월 9일 날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고 2023년 9월 9일 날 저당권 설정이 들어왔다. 같은 날에 등기가 2개 들어왔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구고 소유권 이외에는 얼구죠. 구가 다르죠. 구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접수번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이제 137호, 저당권은 133호. 따라서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예요. 자, 여기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왔죠.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이거든. 그럼 이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죠. 그죠? 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부기등기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2개, 이게 부기등기고 이게 부기등기죠. 그럼 이 2개가 분쟁이 발생하면 앞번호는 같잖아요. 뒷번호는 1, 2 다르죠. 1, 2를 한자로 말하면 선후, 한글로 말하면은 등기한 순서. 그래서 부기등기 상환에는 등기한 순서에 완다. 그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가등기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번호를 받았거든. 2번이에요. 그러면 본등기를 한 다음에 이 본등기를 할 때 이 가등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이거는 가등기고 이거는 본등기거든. 등기가 두 개, 번호는 하나. 그럼 이 번호는 가등기를 하고 얻은 번호예요.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이네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추정력은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야, 저 사람 40대 중반으로 보인다, 40대 후반으로 보인다, 50대 초반으로 보인다. 이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게 추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정력은 갑골구에서만 허용을 합니다. 표제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제부는 사실관계라고 이야기했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거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 그럼 지목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지목은 학교 용지이냐, 학교 용지로 추정하냐, 학교 용지이죠. 강남대로의 지목은 도로이지 도로로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검은색이죠. 검은색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걸 사실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실관계는 추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종국 등기의 효력을 배우거든. 그러면 예비 등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빈동의 당사자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험은 사자가 시험에 나왔어요.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냐? 없죠. 그죠? 자, 그걸 기억해두면 돼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자, 이렇게 되었어요. 먼저 이 칸에 추정력이 있다, 이 칸에 추정력이 있다 이래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자, 이때 자 보세요. 갑은 을에게 사실은 정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매매로 등기를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정려입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 매매한 걸로 추정하는 거지 정려한 걸로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목이 등기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칸을 보면 있잖아요. 갑은 A에게 매매를 했고 A는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갑에게서 A에게 왔다가 을에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에게서 을로 바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즉 을은 사실은 누구하고 매매했냐? A하고 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갑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볼 때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하는 거지 A하고 을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 보면은 등기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반대로 하면은 무 앞에는 정 앞에는 병 앞에는 을 앞에는 갑이죠. 이게 전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의 완화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체 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여기서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말은 실체관계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그럼 불일치하다면 이걸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수정할 기회를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전제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벨기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간생략등기 유효죠. 근데 여기도 기억을 해둘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죠. 토지 거래를 할 때마다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생략등기를 했다는 건 허가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무효죠. 그죠? 모두 생략등기 유효, 실제와 다른 등기도 유효. 자, 여기서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권리의 등기 갑구 얼구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때 허용을 해. 근데 표제부에는 허용하지 않아. 정리를 할 때 항상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죠. 어느 하나가 오면 어느 하나가 X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 얼구에서만 허용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안 돼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요. 갑이 을한테 1월 1일 날 돈 1억을 빌리고 12월 30일 날 돈을 갚기로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3억을 빌린 내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했는데 갑이 3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러니까 돈 3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다는 게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 등기를 무효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있잖아요. 한 달 있다가 돈 3억이 다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 가서 한 달 전에 갚았던 3억 다시 좀 빌려달라. 그래 빌린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성립이 됐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해놨던 이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냐?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입니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2번이 없죠. 그 말은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에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죠. 그 말은 1번이 돈을 갚았어요. 그럼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 저당권은 무효거든. 그럼 이걸 말소 안 하고 다시 써먹을 수 있냐? 2번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무효등기 이용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제부거든.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 그러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집은 불탔는데 등기부는 그대로 둔 거예요. 두고 이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되거든. 근데 과거에 해놨던 이 등기부를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동산 등기부는 이 부동산의 등기부지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거든. 유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교시에 제1장 서론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2장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